이 이야기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내와의 이별을 추억하고자 하는 50대 중반 남성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2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가볍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간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의사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정밀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은 줄 알고 걱정을 하며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간과 담낭 쪽에 암이 의심됩니다. 담도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순간 갑작스러운 말에 정신이 멍해졌고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몽롱한 감각 속에서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암이 번져서 복부 복막에까지 전이되어 허리가 아픈 것으로 의심된다며 급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받고 멍해지는 정신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걷던 짧고 익숙한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 살 수 있을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무조건 살릴 거야. 좋다는 거 다 찾아서 할 거야. 포기하지 마.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난 후 결국 확진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이미 담낭, 간, 복막까지 전이됐습니다. 설마 했지만 악성암으로 최종 진단이 되었죠. 아무 증상도 없다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 3기라니 너무도 현실 같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대기하던 며칠 동안에 아내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까지 감염되어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서 주사로 빼고 있는데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복수를 좀 많이 빼면 되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큰일 난다고 조금씩만 빼주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내성균이 낫기만을 바라며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내의 손과 발을 주물러주고 대소변을 치우며 내성균이 치료되어 항암 치료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금에 생명선 길잖아. 나한테 좀 나눠줘. 저는 뭐라고 할지 생각한다고 잠시 멈칫했고 아내는 말하더군요. 됐어. 장난이야.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잠시 생각한다고 멈칫했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늦었지만 서둘러 말했죠. 딱 절반으로 나누자. 우리 갈 때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손잡고 같이 가자. 잠깐의 생각 후에 나름 진심을 담은 말이었는데 그 말에도 아내는 멈칫한 게 서운했던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 처음엔 환자들로 가득 차고 입퇴원이 이루어지던 그곳은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2명을 빼고는 1명씩 사망자들로 자리가 비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추가 입원자를 받지 않아서 비어있게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새 모두 사망을 하였고 결국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아무도 없으니 암병동이 두려운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 내성균이 치료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항암 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들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와 저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집에서 못다한 솔직한 이야기들,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 먼저 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대화들을 우리들의 보금자리에서 마음 편히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진통제에 의지하게 된 아내는 간호사실 옆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방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옮겨진 환자들은 다시 병실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간호사실 옆 작은 방으로 옮겨지고 몇 시간 후 아내는 중환자실로 또다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물린 수면 상태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긴 후 보호자들은 병원에 머물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기사님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는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운전해 주시더군요. 그게 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환자실에서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간호사분이 화상통화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풀린 아내에게 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꼭 나아야 해. 집에 같이 가야지.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3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그대로 입원하였기에 우리 부부는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단 하루라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아서입니다. 손을 잡고 마주 앉아 이별을 준비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억에 새기는 그 잠깐의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일이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됩니다. 처음 1년 넘게 슬픔과 스트레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저에게도 갑상선 질환이 생겨 약을 먹고 있지만 아내를 사랑했다는 훈장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에 대한 걱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이 자주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눈을 비비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와의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고 가슴속에 잡아두었던 아내를 좀 더 깊은 가슴속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편히 놓아주고자 합니다.